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가난해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부모님들조차 돈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가난은 마치 유전과도 같아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아이를 평생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학교는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진짜 돈의 비밀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일하는 좋은 직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라.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산업화 시대처럼 그럭저럭 말 잘 듣는 인재를 길러내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와 불만에 차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현실 세계에서는 쓰지도 못할 내용을 공부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하죠? 그리고 아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더욱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빚을 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해도 평생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에서 금융, 재정 교육을 안 가르치기 때문이죠. 고등학생 때 신용카드는 발급받지만 그 카드의 복리 이자가 어떻게 무섭게 불어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난한 아빠의 언어 vs 부자 아빠의 언어.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혹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니? 우리는 그거 살 돈 없어.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뇌는 생각을 멈추고 머리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자 아빠는 이렇게 질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의 머리를 열어줍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해답을 찾기 위해 뇌를 풀가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은 아주 강력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대해 죄의신을 느낍니다. 너는 왜 네 생각만 하니? 라며 핀잔을 주죠. 하지만 약간의 욕심,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갈망이 없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부모가 빚을 내서 사주는 대신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궁리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금융지능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가르쳐라.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자동차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내주고 매달 돈을 번다면 그 차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내가 타고 다니면서 매달 수리비, 유지비 등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그 차는 부채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우리 집이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은행에 무리한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 매달 원리금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면 그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일 뿐입니다. 부자는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수입이 생기면 부채를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최신형 아이폰을 사고 부자는 자산인 애플 주식을 삽니다.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며 돈을 벌어다 주지만 휴대폰은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가치가 뚝 떨어지는 부채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얘야, 부자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단다. 대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단다. 주식, 펀드, 부동산 같은 자산들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창출해냅니다. 1달러를 작은 직원이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1달러를 벌어오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려움과 욕망 통제하기.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바로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끊길까봐 억지로 직장에 출근하죠. 그러다 월급이 조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사고 싶어지죠. 또다시 지출을 늘리고 부채를 늘립니다. 출근하고 돈 벌고 빚 갚고 다시 출근하는 삶. 이 끔찍한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결국 너무 안전하게 살다가 큰 부를 놓칩니다. 부자 아빠는 텍사스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이길 때도 크게 이기고 질 때도 크게 집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했던 알라모 전투를 묻어두지 않고 알라모를 기억하라고 외치며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실패는 승자에게는 힘을 주지만 패자에게는 힘을 빠지게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돈의 게임도 테니스 게임과 같습니다. 열심히 플레이하고 실수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다그치지 마세요. 실패를 피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도 피해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20살에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과 30살에 시작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부자들은 고급차를 사고 싶어도 당장 사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구축하고 그 자산이 창출해낸 수익으로 차를 삽니다. 여러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 성적표에만 집착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모두는 마음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훌륭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리석게 써서 가난을 선택할지, 마음에 투자하고 자산을 얻는 법을 배워 부자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김융지식입니다. 돈에 대한 지혜는 일찍 시작하고 책을 읽고 실천하면서 작게 시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아이와 함께 영수증을 보며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경제적 자유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